안녕하세요. 변호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인사관리에서 어떤 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수그러 들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만약 확대가 된다면 인사관리 차원에서 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 날짜가 2020년 2월 6일입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발표된 노동부 지침이나 고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애매한 사항들도 있는데 이게 향후에 만약에 바뀐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 인사관리의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에 해고 등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꼭 해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이라는 인사발령을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46조의 휴업수당인데 이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개인의 귀책, 개인의 사정 때문에 하는 건 휴직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걸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강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은 이제 고용보험법을 보면 고용보험법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어떤 지원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이라는 항목을 보면 이건 근본 취지는 회사가 좀 어려울 때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명예퇴직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서 어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 부분 휴직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걸 고용조정의 지원에 대한 휴업지원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업이나 휴직시킬 때 이거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휴업과 휴직이라고 구분합니다. 휴업과 휴직. 휴업은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감축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휴직은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 지원금은 결국 앞에서 법률적인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가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나가는 돈,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를 주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다면 해당 금액의 50% 또는 요건에 따라서 3분의 2까지 그 지원금을 사업주한테 지급을 하니까 나머지 금액만 사업주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일시적인 조업 중단이라든지 이번 사태와 같은 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인력에 대한 감축 또는 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여기서는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줄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다만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 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근로자를 유급으로 주되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준 때에는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노동부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랑 기획재정부에서 협의해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 고시가 된 건 없습니다. 이전에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1일 13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걸로 고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고 거의 지원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금액을 어떻게 할지 아직 현재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런 비용을 지원받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유급 휴가로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걸 한번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유급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라라고 돼 있고 이 비용 지원 근거가 다시 대통령령과 고시로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나온 것은 없다. 해당 금액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2020년 1월 31일 날 노동부에서 지침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의 대응 지침인데 이 중에서 어떤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만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격리 노동자 등에 대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이외에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따르고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 허용하도록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일단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일단 규정에 있으면 질병휴직이든 명령휴직이든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없다면 연차휴가 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차휴가 외 추가적인 휴가와 휴직 등을 허용해라. 그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사실 조금 노무사들 간에도 그렇고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해석한 거는 이 부분이 연차휴가 외에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줄 때 무조건 유급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따르라고 돼 있는데 회사 규정에서도 어떤 질병휴직이든 명령휴직이든 이런 휴가든 휴직에 대해서 무조건 100% 유급으로 해준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 회사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걸 따르는데 그게 없을 때도 이걸 주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라는 얘기는 결국 유급의 의미를 여기서 담은 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요. 근데 연차휴가 외라고 했으니까 휴가나 휴직을 부여는 하되 그 밖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지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석되진 않는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해야 된다는 이견도 좀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진 환자가 있고요. 격리 대상자가 있고 능동 감시 대상자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인사관리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로 확진 환자와 격리 대상자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이건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이런 근로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확진 환자와 격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사처분은 휴직이 가능합니다. 명령휴직이 가능해요. 본인이 휴직서를 쓰지 않더라도 명령휴직, 회사가 일방적인 명령으로서 휴직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다만 본인이 신청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나는 먼저 쓰겠다. 왜냐하면 명령휴직은 꼭 그 명령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이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연차를 써서 일단 생활보장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한다면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명령휴직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할 수 없다였잖아요. 근데 확진이나 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사처분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럴 때 명령휴직 했을 때 근로조건은 일단은 휴업수당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휴업수당의 정의를 보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확진이나 격리가 된 부분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무조건 줘야 될 의무는 아니다.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일정 부분 유급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 회사의 규정에서 이미 어떤 휴직에 대해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있다라면 규정에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감염법 예방법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에서 사업주가 지원을 받았다라면 그 지원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해주라고 지원해주는 금액이라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 여부인데 이 명령휴직의 성격을 보면 개인 질병에 의한 휴직과 동일하다고 사실 봐야 되는데 이 개인 질병 휴직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만약에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라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근데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 질병 휴직에 따라 처리하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노동부에서 아까 지침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과 관련해서
연차휴가에 대한 뭐 복잡한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간이고요. 연차휴가 출근을 할 때 결근이냐 출근이냐를 따져서 연차휴가 부여의 일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개인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같은 논리로 노동부 지침에서 불이익하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근속기간 인정, 결국 출근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기타 서류로 이럴 때 확진이나 격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증빙 서류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에서 그 통보서와 해제 통보서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본을 제출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직을 할 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직 시 원직을 복직시키는 게 원칙이다. 왜냐? 노동부 지침에서 이걸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능동감시 대상자 또는 회사의 판단으로 의심스러운 경우. 사실 이 두 번째, 이 부분이 다른 거와도 좀 직장 내 괴롭힘과도 연관이 돼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능동감시 대상자와 회사의 판단으로 의심스러운 경우는 그 구분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였고요. 이번 경우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처분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해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강요하는 건 연차휴가와 관련된 법조문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급의 명령 휴직을 인사명령으로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물론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인사명령으로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다만 휴업수당, 아까 평균임금의 70%라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직이나 휴가를 인사발령으로서 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고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건강, 해당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이 부분은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명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본인의 신청이 아니라 인사명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휴직이나 휴가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말하고요. 그랬을 때 이럴 때 근로조건, 회사가 인사명령으로서 휴업을 했을 때, 휴직명령, 휴가명령을 했을 때 이 근로조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서. 근데 근로자가 자발적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평균임금의 70% 미만 또는 무급까지도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요. 본인의 신청 하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럴 때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출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확진이나 격리는 근로자의 귀책이에요. 귀책인데 이 능동감시 대상이나 회사의 판단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 아직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확진이나 격리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귀책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출근을 다 근속기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복직 시에는 마찬가지로 원직 복직이 원칙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로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음 기타 사항으로 만약에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을 했다. 이럴 때 어떤 걸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 관련해서 어떤 걸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지. 먼저 가장 크게 가족 돌봄 휴직이나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법률상으로 가능한 거고요. 근데 다만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근로자 수에 따라서 법 시행일이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시행되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청원 휴직의 규정이 있다라면 그거에 따라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마스크 착용이나 회식 금지 등을 의무화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할 수 있는지까지 사실 연결되는 건데,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근로자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는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회식 금지하는 건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러한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 어떤 복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징계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여기 당구장 표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지나가다가 기침만 하거나 아니면 누가 좀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중국을 갔다 오면 당연하지만 중국 이외에 해외에 나갔다 왔다든지 하면 뭔가 자꾸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따돌림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다 시행이 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의심에 따라서 어떤 정황도 없고 단순한 의심에 따라서 업무를 배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식적인 따돌림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보다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인사관리에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오늘 이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인사관리에서 좀 준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 2월 6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어떤 휴업지원금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 요건을 낮추는 문제, 고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래 휴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15%가 감소한다든지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다든지 이런 요건이 맞아야 휴업지원금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경우에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염 예방법에 따른 지원금도 고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대한 지침도, 노동부에서 지침도 1월 31일 날 나왔던 게 두 번째 지침이었는데, 이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지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좀 더 확정되는 것이 있고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